トヨタが무너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기차 모터 시험에서 연속 불합격. 중국산 모터는 내구성조차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대안은 한국이었습니다. 효율 97%를 자랑하는 한국모터. 현대차 플랫폼은 테슬라보다 앞섰다는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은 안 된다던 도요타 간부. 하지만 데이터와 현장을 마주한 순간 그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 도요타가 한국에 무릎을 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 손은 지금도 떨리고 있어요. 4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저는 타카하시 켄지예요. 도요타에서 전기차 모터를 만드는 부서의 부장이죠. 20년간 이 회사의 자존심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야마다 과장이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평소 차분한 사람인데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손에 든 서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같이 일한 동료였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우리가 3년간 만든 전기차 모터가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0억 원 넘게 들인 프로젝트였거든요. 도요타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어요. 제가 직접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걸 감독했는데 말이죠.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왔나? 89%입니다. 목표치 95%에 크게 못 미쳤어요. 숨이 막혔어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95% 넘는 효율을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테슬라는 이미 93%를 달성했다는 소문도 들었고요. 도요타가 이렇게 뒤처질 리가 없는데 다른 업체들 상황은 어떤가? BMW는 94%, 벤츠는 93% 달성했다고 해요. 가슴이 답답해 왔어요. 일본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도요타가 유럽 업체들에게도 뒤처지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뒤 급하게 중국 회사 모터를 테스트해봤습니다. BYD라는 회사였어요. 이것도 안 되겠네요. 사토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92%로 나쁘지 않았는데 내구성 테스트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오래 쓰니까 성능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5만 킬로미터 주행 시뮬레이션에서 80%까지 내려가니까 쓸 수가 없었죠. 독일 업체는 어떨까? 지멘스랑 접촉해봤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우리 예산의 3배예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시간은 없고 마땅한 대안도 없었어요. 매주 임원들이 진척 상황을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었죠. 프로젝트 중단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부장님, 한국 회사는 어떨까요? 니시무라 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엔지니어였는데 해외 기술 동향에 밝았어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직원이었죠. 한국? 솔직히 좀 의외였어요. 한국 기술이라. 별로 기대가 안 됐거든요. 중국보다는 낫겠지만 우리 일본 기술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전기차 모터가 있어요. 효율이 97%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97%? 정말일까요? 우리보다 8%나 높다니요. 현대차에서 이미 쓰고 있고 독일 BMW도 관심을 보이고 있대요. 포스코 케미칼과 합작으로 만든 건데 성능이 상당하다고 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도요타가 한국 기술에 의존한다고요? 그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20년간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믿어왔는데 말이죠. 안 돼. 한국은 안 된다.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우리 도요타가 왜 한국 기술을 써야 하나? 다른 방법을 찾아봐. 니시무라 차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기술의 최고 아닌가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놓치고 있던 게 있었어요. 한국 기술의 진짜 실력을 말이죠. 도요타가 한국 회사에 먼저 손을 내밀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대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일 지멘스, 미국 테슬라 협력업체 모터를 다 테스트해봤지만 만족스러운 결과가 없었어요. 가격은 비싸고 성능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켄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나? 사장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10명의 임원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적합한 모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쩔 건가? 출시 일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
이미 3개월이나 밀렸잖나. 사토 전무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임원진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그제야 한국 회사를 생각해냈습니다. 한국 LG 회사와 접촉해보겠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한국이라. 괜찮을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다음 날, 저는 한국 업체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봤어요. 안녕하세요. 도요타 전동차 개발본부 켄지 부장입니다. 전기차 모터 협력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상대방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반갑습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어려우시다고요? 왜죠? 저희는 충분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부터 구축하셔야 해요. 기술 유출 방지라니요?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우리가 기술을 받는 입장인데 왜 그런 조건을 다는 거죠? 마치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 같았어요. 저희 도요타의 보안은 이미 충분합니다. 도요타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저희 기준에 맞지 않아요. 최근 일본 기업들 해킹 사례가 많았거든요.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우리가 의뢰 입장인데 상대방이 갑처럼 굴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국 회사가 우리를 거절한다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마다 과장이 들고 온 내부 보고서였어요. 부장님, 이것 좀 보세요. 뭔데? 현대차 전기차 플랫폼 분석 결과입니다. 독일 자동차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현대차 아이오닉 5 모터 효율 97.2%, 테슬라 모델 Y 모터 효율 93.1%, BMW iX 모터 효율 94.3%, 도요타 시제품 모터 효율 89.4%.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현대차가 테슬라보다 4% 이상 앞선 거예요. 우리보다는 거의 8% 차이였고요. 이게 정말인가? 저희가 3번 검증했습니다. 틀림없어요. 더 놀라운 건 내구성 테스트에서도 20만 킬로미터까지 성능 저하가 거의 없다고 해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한국 회사가 테슬라를 넘어섰다고요? 그것도 우리 도요타를 훨씬 앞질렀다니요. 보고서를 더 읽어보니 더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어요. 현대차 플랫폼 18분 만에 80% 급속 충전. 기아 EV6 뉘르부르크링에서 포르쉐 타이칸 기록 경신. 야마다 이 정보는 어디서 나온 건가? 독일 자동차 공학회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예요.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객관적이라니요. 그럼 정말 한국이 우리를 앞질렀다는 얘기잖아요. 그 순간 니시무라 차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모터 효율 97%. 그게 허풍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도요타가 한국에 기대야 한다니요. 20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어요. 한국 회사는 여전히 우리와의 협력을 거절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우리가 필요 없다는 듯이 말이죠. 한국이 우리 도요타를 구해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한국 업체와의 재협상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좋은 해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비상상황 발생. 전 직원이 긴장했어요. 뭔 일인지 몰라서 다들 우왕좌왕했습니다. 이런 경보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부장님, 큰일 났어요. IT팀 스즈키 팀장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얼굴이 땀범벅이었습니다. 평소 침착한 사람인데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해커들이 우리 서버를 공격하고 있어요. 뭐라고? 차세대 EV 설계도를 훔치려고 해요. 벌써 1차 방화벽을 뚫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10분 안에 핵심 데이터가 다 털릴 거예요. 머리가 띵했어요. 3년간 개발한 기술이 다 털릴 위기였거든요. 100억 원어치 기술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었어요. 지금 막을 수 있나? 어렵습니다. 상당히 정교한 공격이에요. 중국 해커 조직으로 추정되는데 수준이 엄청나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해외 번호였어요. 이 급한 상황에 누가 전화를 하는 거죠?
여보세요? 도요타 켄지 부장님이시죠? 저는 한국사이버보안팀 김민수입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이 급한 상황에 왜 연락이 온 걸까요? 설마 모터건 때문인가? 죄송한데 지금 상황이 급해서. 지금 귀하 회사가 중국 해커 조직의 공격을 받고 계시죠?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공격 차단해드릴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해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한국이 우리 시스템을 감시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선택할 시간이 없었어요. 5초 내로 결정하세요. 더 늦으면 핵심 데이터가 유출됩니다. 스즈키 팀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제 2차 방화벽도 뚫렸어요.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부장님, 해킹이 멈췄어요. 스즈키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공격자들이 전부 차단됐어요. 어떻게 된 거죠? 모니터를 보니 정말 그랬어요. 해커들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았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초강력 보안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우리 시스템이 아닌데. 5분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공격 차단 완료했습니다. 해커들은 중국 산둥성 기반 조직으로 확인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저희 AI 보안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 해킹을 감시해요. 일본 주요 기업 200여 곳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200여 곳이라고요? 한국이 일본 기업들을 지켜주고 있었다니요.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희 협력도 거절하셨는데. 기술은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쟁하되 서로 망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협력도 거절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부장님, 실리콘밸리에서 난리 났다고 해요. 니시무라 차장이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뭐가? 한국 사이버 보안 기술 때문에요. 구글이랑 애플이 한국 회사와 보안 계약했다고 해요. 신문을 보니 일면 톱 기사였어요. 한국 AI 보안, 실리콘밸리 점령. 구글, 애플도 인정한 K보안의 힘. 기사를 읽어보니 더 놀라웠어요. 한국 보안 회사가 지난해 전 세계 해킹 공격의 78%를 사전에 차단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 타겟 해킹의 90% 이상을 막아냈다. 90%라고요? 그럼 우리 도요타뿐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한국이 지켜주고 있었던 건가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니시무라 차장이 다른 기사를 보여줬어요.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한국 보안 기술 없이는 글로벌 IT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했대요. 한국 기술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요? 그날 임원회의에서 보고했어요. 어제 해킹 사건은 한국 업체가 해결해줬습니다. 한국이? 네. 실시간으로 차단해줬어요. 사토 전무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한국 기술로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실제로. 켄지, 자네 너무 한국에 의존적이 된 것 아닌가? 우리 일본 기술로 충분해. 답답했어요. 임원진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적이 아닌 동반자로 보고 있다는 것도요. 임원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정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말이죠.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느낌이 묘했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세련되어 보였어요. 켄지 부장님이시죠? 반갑습니다. 마중 나온 분은 이재현 부장이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의 글로벌 사업 담당자였죠. 한국어로 인사하더니 유창한 영어로 바꿔서 말했습니다. 비행기 편안하셨어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과 달리 매우 정중했어요. 하지만 어딘지 당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차에 타고 가면서 서울 풍경을 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도 잘 정비돼 있었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은 도쿄 못지않게 화려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장님, 처음 한국 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생각과 다르시죠? 솔직히 그랬어요. 더 낙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는 줄 몰랐네요. 많이들 그러세요. 아직도 한국을 80년대로 기억하시는 일본 분들이 많더라고요. 뜨끔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회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일본에서 본 어떤 건물보다 컸어요.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초현대식 건물이었어요. 저희 연구소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연구시설 중 하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재현 부장이 설명했어요. 저희 직원이 23,000명이에요. 그중 75%가 연구개발 인력이고요. 23,000명. 연구개발 인력만 17,000명이라고요? 우리 도요타 전체 연구진보다 많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5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30, 40대로 젊어 보였습니다. 나이에 비해 눈빛이 예리했어요. 안녕하세요, 켄지 부장님. 박민호 연구소장입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느낌이 달랐어요. 예의는 바르지만 어딘지 당당했습니다. 마치 대등한 입장에서 만나는 것 같았어요. 도요타와 협력하게 돼서 기쁘네요. 하지만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저희는 기술보다 신뢰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신뢰가 먼저라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박민호 소장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본 기업들이 과거에 한국 기술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한국을 제외하고 혼자 사업하는 경우가 많았죠. 뜨끔했어요. 사실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업계에서는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상호 존중하는 파트너하고만 일해요. 갑을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말이에요. 동등한 관계라고요? 저희 도요타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충분히 신뢰할 만하죠. 물론이죠. 하지만 신뢰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때 다른 직원이 자료를 펼쳤어요. 저희 모터 성능 데이터입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효율 97.4%, 내구성 25만 킬로미터, 중량 일반 모터 대비 35% 감소, 원가 경쟁력 30% 우수. 모든 수치가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BMW, 벤츠, 아우디에서 이미 검증받았어요. 작년부터 양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독일 3사가 이미 쓰고 있다고요? 그럼 저희와도 계약할 수 있는 거죠? 박민호 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어려워요. 왜죠? 충분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도요타가 진정으로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됐는지 확실하지 않거든요. 가슴이 답답해 왔어요. 우리가 원하는데 거절을 당하다니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을요? 한국을 하청업체로 보지 마시고 동반자로 봐주세요. 일방적으로 기술을 받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관계로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사실 저는 한국을 우리보다 아래로 봤거든요. 기술을 받아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대등한 관계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한국 직원들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대화가 시작되네요. 박민호 소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48년 살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깨달았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겸손하고 그리고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말이죠. 한국이 우리에게 동등함을 요구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오후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분위기는 한결 나아졌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 같았어요. 박민호 소장이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협력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상호 데이터 공유입니다. 일방적으로 저희 기술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도요타의 설계 데이터도 공유해 주셔야 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우리 기술을 한국에 공개하라고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죠? 우리 회사 기밀이거든요.
20년간 축적한 노하우가 담겨 있어요. 박민호 소장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희 기술도 10년간 축적한 노하우예요. 하지만 기꺼이 공유하려고 하죠.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도요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본사와 상의해봐야겠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파트너십은 투명성에서 나온다는 걸요. 다음 날 일본으로 돌아와서 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 업체 상황이 어떤가? 사장님이 물어봤어요. 기술력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요. 어떤 조건? 상호 데이터 공유를 요구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말도 안 돼. 사토 전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과 동등해야 하나? 우리가 도요타인데. 다른 임원들도 동조했어요. 그럼 우리 기술이 다 유출되는 거 아닌가? 한국을 너무 믿는 것 같은데.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BMW, 벤츠도 인정할 정도니까요. 켄지, 자네 한국에 너무 매혹된 것 아닌가? 사토 전무가 비꼬듯 말했어요. 우리 도요타가 언제부터 한국에 굽신거렸나? 가슴이 답답해왔어요. 임원진들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도 자존심은 지켜야지. 결국 회의는 평행선을 달렸어요. 임원진 대부분이 한국과의 동등한 협력을 반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니시무라 차장이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아직 계세요? 응, 너도 늦었네. 한국 얘기 들었어요. 임원진들이 반대한다던데요. 그래, 쉽지 않아.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맞는 것 같아. 시대가 바뀌고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더 이상 일본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날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켄지 부장님, 결정 어떻게 됐나요? 아직. 사내 조율이 필요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다른 업체들도 저희에게 관심 보이고 있거든요. 다른 업체요? 네, 폭스바겐이랑 포드에서도 연락 왔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경쟁사들이 먼저 나설 수도 있겠구나.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추진해보겠어요. 정말인가요? 네, 하지만 시간을 좀 주세요. 일주일 뒤, 저는 다시 임원회의에서 발언했어요.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뒤처집니다. 그 정도는 아니잖아. 폭스바겐이 이미 접촉했다고 해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한국 기술을 독일이 먼저 가져가면 우리는 더 뒤처져요. 사장님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켄지, 정말 확신하나? 네, 배우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20년간 일본 기술의 우수성만 믿어왔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니요.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좋아, 켄지가 책임지고 추진해봐. 드디어 사장님이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우리 핵심 기술은 절대 공개하지 마.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걱정됐어요. 한국이 원하는 건 진정한 파트너십이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선을 그으려 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런 마음가짐으로 협력이 가능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요? 한국 공장에서 본 것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2주 뒤,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계약 논의가 아니라 실제 생산 현장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박민호 소장이 직접 안내해줬습니다. 오늘은 저희 생산 라인을 보여드릴게요. 경기도 평택에 있는 공장이었어요.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렸는데 가는 길에 본 산업단지 규모에 놀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했어요. 이 일대가 다 배터리 관련 공장인가요? 네, LG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 SDI, SK온도 있어요. 세계 최대 배터리 클러스터죠. 공장에 도착했을 때 입이 벌어졌어요. 건물 크기가 축구장 20개는 좋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들어가서부터였어요. 완전 자동화 라인입니다. 한 명의 작업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로봇들이 모든 걸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밀도가 엄청났어요.
저희는 99.8% 자동화를 달성했어요. 99.8%라고요? 우리 도요타도 90% 정도인데. 불량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0.0001%입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0.01%도 힘든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정밀도가 가능하죠? AI가 실시간으로 모든 공정을 모니터링해요. 모니터를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수천 개의 센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이상 징후를 0.1초 안에 감지해서 자동으로 조치해요. 그때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현 품질관리팀장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눈빛이 예리했어요.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품질을 철학으로 생각해요. 철학이라고요? 단순히 불량품을 걸러내는 게 아니라 왜 불량이 생겼는지 근본 원인을 찾아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죠. 예를 들면요. 작년에 0.001% 불량률이 나왔는데 6개월간 분석해서 원료 공급업체의 미세한 온도 변화가 원인임을 찾았어요. 그래서 공급업체와 함께 온도 제어 시스템을 개선했죠. 6개월간 0.001%를 분석했다고요? 그 정성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0.0001%까지 낮췄어요. 그리고 이 노하우를 전 세계 공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박민호 소장이 설명했어요. 태연 씨는 KAIST에서 AI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제조업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에게 왔죠. 박사가 현장에서 일한다고요? 한국에서는 박사들이 공장에서 일하나요? 물론이죠. 제조업이야말로 가장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일본에서는 박사들이 현장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여기서 진짜 공학을 배우고 있어요. 김태현 팀장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이론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게 현장이거든요. 0.0001 오차도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니까요. 연구개발동도 구경했어요. 1,500명의 연구원이 24시간 교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3교대로 연구해요. 연구를 교대로요? 네, 아이디어는 언제 떠오를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맞춰 시차를 고려해야 하고요. 휴게실에서 연구원들과 대화해봤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재미있어서요. 한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매일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그걸 해결하는 재미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만든 배터리가 전 세계에서 쓰인다고 생각하면 뿌듯하죠. 힘들지 않나요?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팀워크가 좋아서 버틸 수 있어요. 팀워크라는 말에서 뭔가 특별함을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끈끈하네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일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일본에는 없는 개념 같았습니다. 공장을 다 둘러보고 나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인상적인 건 사람들의 마인드였어요. 어떠세요? 저희 공장이? 박민호 소장이 물어봤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일본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배울 점이 많아요. 도요타의 KAI젠 정신 같은 것들 말이에요. KAI젠을 안다고요? 저희도 도요타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더 좋은 협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진짜 동반자가 될 수 있겠구나. 도요타 역사상 이런 계약은 처음이었어요. 한국 현장을 보고 온 뒤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해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본사를 설득하는 일이 남아 있었어요. 돌아와서 임원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상세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자동화율 99.8%, 불량률 0.0001%, 24시간 연구체제. 정말 놀라운 수치네. 사장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조건이죠. 사토 전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상호 데이터 공유라. 정말 괜찮을까요? 한국 쪽에서 먼저 주요 기술을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 핵심 기밀까지는 물론 단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뢰를 쌓고 나서요. 2주간의 치열한 내부 논의 끝에 드디어 결정이 났어요. 좋아, 켄지가 주도해서 계약을 진행해봐. 한국에 연락했을 때 박민호 소장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언제 오실 수 있나요? 다음 주에 갈게요. 이번에는 계약팀과 함께요. 계약 협상은 3일간 진행됐습니다. 예상보다 순조로웠어요. 한국 쪽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저희는 단순한 공급업체가 되고 싶지 않아요. 박민호 소장이 명확하게 말했어요. 함께 기술을 발전시키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자는 거예요. 일본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공동 연구소라니요? 도요타 역사상 이런 제안은 처음이었어요. 연구소는 어디에 세울 생각이세요? 양국에 하나씩 어떨까요? 도쿄와 서울에요. 양쪽에 다 세운다고요? 이건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투자 비용은 어떻게 하죠? 5대5로 나누죠.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죠?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거예요. 가치와 철학이라.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저희는 기술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어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그 말에 감동받았어요. 순수한 열정이 느껴졌거든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이 다가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요타가 다른 나라 기업과 이렇게 대등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박민호 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서명을 마치고 나니 홀가분했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축하합니다, 켄지 부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날 저녁 축하 만찬이 열렸어요. 한국 임원진들과 함께 한식당에 갔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건배. 소주잔을 들고 건배했는데 뭔가 특별한 느낌이었어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진짜 동반자가 된 것 같았거든요. 켄지 부장님, 한국 음식은 어떠세요? 맛있어요. 특히 이 김치찌개가 정말 좋네요. 한국에 자주 오시면 한국 사람 다 될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풀렸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박민호 소장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을 진짜 파트너로 볼지 의문이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기술을 믿을 수 있을지. 이제는 어떠세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는 줄 몰랐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일본 본사에 보고했어요. 계약 체결 완료했습니다. 수고했어, 켄지. 조건은 어떻게 됐나?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할 만한 파트너를 만났어요. 일주일 뒤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부장님, 일본 정부에서 연락 왔어요. 정부에서요? 한일 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해요. 정부까지 나서다니요. 우리 계약이 그렇게 큰 뉴스가 됐나? 네, 언론에서 한일 기술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보도했어요. 신문을 보니 일면에 실렸더라고요. 기술 강국 한일, 손잡고 미래로. 기사 내용도 놀라웠어요. 이번 협정은 기존의 수직적 협력이 아닌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신뢰는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쌓는다는 한국 측 철학이 일본 기업계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신뢰는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쌓는다. 정말 좋은 말이었어요. 한 달 뒤 첫 번째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도쿄와 서울에서 동시에 화상회의를 열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앞으로 5년간 함께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해 봅시다. 네,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 봐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협력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고 말이죠.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계약 체결 후 공동연구소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매주 한 번씩 화상회의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직접 만나서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부장님, 우리 팀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대요. 니시무라 차장이 신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어를요? 네, 한국 엔지니어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다고 해요. 정말 의외였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갖다니요.
저도 배워볼까 생각 중이에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통역을 통해서는 미묘한 뉘앙스를 파악하기 어려웠거든요. 좋은 생각이네요. 함께 배워봐요. 일주일 뒤 회사에서 한국어 강의를 시작했어요. 20명이 신청했는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배우는 한국어예요. 선생님은 제1동포 3세였어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어도 유창했죠. 한국어는 일본어와 어순이 비슷해서 배우기 쉬워요. 정말 그랬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카하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초회화부터 시작했는데 재미있었어요. 한 달 뒤 한국 출장에서 배운 한국어를 써봤어요. 안녕하세요, 박 소장님. 켄지 부장님이 한국어로. 박민호 소장이 깜짝 놀랐어요. 아직 서툴지만 배우고 있어요. 발음이 좋네요. 얼마나 배우셨어요? 한 달 정도요. 대단해요. 한국어가 쉽지 않은데. 그때부터 한국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더 친근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부장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맛있는 고깃집 알거든요. 김태현 팀장이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네, 좋아요. 한국식 고깃집에 갔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의 딱딱한 회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켄지 부장님, 소주 드셔봐요. 네, 감사합니다. 소주를 마시면서 얘기하니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빨리빨리요? 네, 뭐든 빨리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급하다고 대충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다른가요? 집중도가 달라요. 짧은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높은 품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말이 이해됐어요. 한국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집중력이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팀워크도 중요해요. 네, 혼자 잘하는 것보다 함께 잘하는 걸 더 중시해요. 정이라는 개념도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정은 단순한 친분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상대를 걱정하고 도와주는 마음이죠. 일본의 의리와 비슷한가요? 비슷하지만 좀 더 따뜻해요. 가족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문화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구나. 3개월 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로 만들고 싶어요. 케이스 스터디요? 정말 혁신적인 사례라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하버드에서 인정받다니요. 정말 뿌듯했어요. 특히 신뢰 기반 파트너십 모델이 주목받고 있어요. 일본 언론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도요타의 변화, 한국 파트너십에서 답을 찾다. 일본 제조업, 한국의 혁신 DNA 주목. 6개월 뒤 첫 번째 공동 개발 제품이 나왔어요. 효율 98.5%의 차세대 모터였죠. 대박이에요. 니시무라 차장이 소리쳤어요. 테슬라보다 5% 이상 높아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함께 만든 결과물이 이렇게 훌륭할 줄이야. 그날 저녁 한국팀과 축하 화상회의를 했어요. 정말 축하해요, 켄지 부장님. 고맙습니다. 모두 함께 만든 결과죠. 이제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네요. 박민호 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국과 일본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한국어로 말하니 모두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한국어 배워볼래? 갑자기 왜? 한국은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야. 우리 아이들도 한국과 함께 살아갈 거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다니 정말 많이 변했네. 정말 그랬어요. 48년 살면서 이렇게 큰 변화를 경험한 건 처음이었어요.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신뢰, 협력,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철학이었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미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말이에요.